지리산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산은 사람보다 어둠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록은 그저 어둠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또렷했습니다. 등산객보다 먼저 능선을 따라 움직이던 실루엣. 밤의 서사입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리산에서 사라진 한 팀의 마지막 기록을 천천히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을 찾은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해 뜨기 전엔 능선이 까맣게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김도현 씨는 능선을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능선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그는 평소처럼 혼자 산행을 나섰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등산로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구간이었죠. 그는 한참을 걷다가 능선 끝부분에 작은 검은 선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능선은 나무가 아니라 돌과 흙이 만든 산줄기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검은 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현 씨는 아주 천천히 능선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눈이 피곤해서 생긴 착시라 생각했습니다. 안개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그러나 안개는 능선보다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날은 능선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뒤에서 산행 중이던 부부가 말했습니다. 저기 능선 끝에 무언가 움직이지 않아요? 도현 씨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능선 위의 검은 선은 살짝 흔들리더니 마치 고개를 드는 것처럼 위로 솟았습니다. 그건 바람도 안개도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능선은 산의 가장 높은 꼭지점입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멀리서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선, 아주 가는 형태, 그리고 길이만큼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선이 아니라 마치 산 위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가느다란 사람 형체처럼 보였습니다. 저거 사람인가요? 뒤에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는 계속 능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움직임은 인간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길었습니다. 사람은 산을 오르면 걸어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산을 따라서 흘러가듯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이동할 때마다 능선 아래쪽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사람 발소리처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능선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손전등을 꺼내 능선을 비추려 했지만 같이 오던 등산객이 급히 말렸습니다. 비추지 마요. 저런 거 비추면 안 돼요. 왜 그러냐는 질문에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그게 우리 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도현 씨는 그 순간 능선의 검은 형체가 정말로 사람을 보는 듯한 동작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상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잠시 넓은 공터에 모여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잠깐 안 보이는 사이 능선의 검은 선이 그들 쪽으로 한 칸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거 내려오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형체는 능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터의 왼쪽 숲속에서
낮은 바람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길게,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도현 씨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능선에 있던 검은 형체가 사라진 방향은 그들이 서 있는 공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었을 때 도현 씨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발보다 먼저 바닥에서 사각하는 흙 긁히는 소리를. 누군가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흙 긁히는 소리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그 다음은 둘, 셋, 여럿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그들 셋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공터 옆 숲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틈에서 무언가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천천히 뒤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건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도현 씨는 그 형체가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면 나뭇가지를 밟으면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나뭇가지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과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낮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발이 아니라 긴 몸 전체를 끌며 이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움직임이 멈추자 꼭 그 자리를 기억하는 듯 오랫동안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조심스레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내려갈까요? 하지만 남자가 말렸습니다. 내려가도 쫓아오면 어떡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현 씨는 똑바로 보았습니다. 숲속의 그림자가 기어오듯 그들에게 한 칸 더 다가온 것을. 그 형체는 나무 사이에서 움직이며 서 있는 높이가 아니라 땅 바로 위에서 늘어진 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길고 검은 능선 모양의 무언가였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가까운 나뭇잎들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그림자 움직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흔들림이 멈춘 자리에서 검은 형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현 씨는 산행 내내 들리지 않았던 낮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힘들어하는 숨이 아니라 억지로 소리를 숨기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숨을 내쉬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그들보다 먼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손전등을 다시 켤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능선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형체는 빛을 비추기 전에 이미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바로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뒤로 조금씩 빠져요. 세 사람은 천천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보다 먼저 흙이 스르륵 옆으로 밀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그들의 이동을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뒤에서 걷던 부부가 갑자기 멈춰 서며 도현 씨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저쪽 보세요, 저기. 그녀가 가리킨 숲속에는 아주 얇은 검은 선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수평으로 가르며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일정했습니다. 마치 키가 2미터 가까운 무언가가
허리를 굽혀 숲을 아래를 기어가는 듯한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2개, 3개, 4개로 늘어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능선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능선 위에서 길게 이어진 한 줄만 봤을 뿐이고 능선 아래 숲속에는 이미 여럿이 내려와 그 부근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 무언가들은 능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새벽 시간대에 산객이 많은 이 구역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 하나가 공터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현 씨와 부부는 서로를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무리의 움직임은 그것보다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뒤로 가기 직전 이미 숲속 어둠이 같은 속도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다음 행동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공터에서 3사람은 처음으로 이건 생물도 자연도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형체들이 사람을 계속 따라왔다는 것을. 3사람은 공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숲속 어둠은 그들을 둘러싸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능선에서 보았던 그 가늘고 긴 형체는 이제 더 가까이 숲속의 낮은 숲을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해발고도, 예상 도착 시간, 주변 등산로 올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던 건 휴대전화 화면에 미세하게 비친 검은 그림자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전화 화면의 반사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화기조차 그 존재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부 중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들었어요? 지금? 도현 씨는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잠시 후 확실히 들렸습니다. 흙 위를 길게 끌리는 소리. 발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낼 수 없는 긴 몸을 끄는 듯한 마찰음. 그건 아무리 숨을 참아도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현 씨도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숲속의 어둠은 형체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머리처럼 보이는 부분,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긴 하체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이도 높이도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그저 능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산의 그림자가 산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그때 3사람은 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검은 형체 하나가 숲속에서 딱 절반만 몸을 드러냈습니다. 몸인지 그림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형태는 아주 길고 가늘었고 끝부분이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 씨는 그 실루엣의 머리 같은 부분이 살짝 왼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울어지는 방향은 3사람이 서 있는 위치였습니다. 마치 고개를 옆으로 돌려 확인하는 동작 같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지만 확실히 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아내가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저건 사람 모양이 아니에요. 도현 씨도 이해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갈 수 없는 능선을 먼저 가로지르던 무언가였고 지금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거리까지 먼저 내려온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림자 한 줄이 공터 방향으로 아주 조용히 길이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땅 위에서 길어지는 줄무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줄이 바닥을 따라 공터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 없이 지늘기 미끄러지는 정도의 마찰음만 남긴 채 세 사람은 그 줄이 점점 자신들에게 가까워진다는 걸 눈으로 보며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줄이 갑작스럽게 세로로 일어나듯 솟구쳤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그저 길어진 그림자 한 조각이 공터를 가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도현 씨도 몇 발짝을 뒤로 갔지만 땅이 미끄러워 발이 흔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모양 그대로 그의 방향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눈이 없어도 사람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는 그때 처음으로 그 존재가 내는 이상한 움직임의 규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움직이기 직전에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다음 행동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 그림자는 도현 씨의 발 쪽으로 한 칸 더 길게 뻗어왔습니다. 도현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터 위 공기는 싸늘했고 방금 전까지 멀리 있던 어둠이 이제는 불과 몇 걸음 앞까지 조용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인다는 표현보다 흘러온다는 말이 어울렸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능선의 일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공터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부 중 아내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저거 지금 우리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현 씨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의 일부가 정확히 그들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와 다르게 형체는 빛이 없어도 농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더 짙은 어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도현 씨는 손전등 스위치를 움켜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켜야 할까? 아니면 켜면 안 되는 것일까? 그가 고민하는 사이 검은 그림자는 공터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너비를 넓혀갔습니다. 마치 세 사람을 둘러싸기 위한 경계선을 긋는 것처럼 흙바닥 위에 돌멩이를 건드리는 기척, 나뭇잎이 밀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바닥을 기며 한쪽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위로 들렸습니다. 그건 사람의 몸짓이 아니라 능선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살짝 들린 끝부분에서 늘어진 선이 흔들리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여자의 휴대전화가 작게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하려 했고 그 순간 도현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화면 검은 반사 속 뒤편 숲속에서 두 개의 길다란 실루엣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한 개밖에 안 보였는데 휴대전화 반사엔 두 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천천히 중심으로 모여드는 중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능선에서 내려온 것들은 한 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능선 전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여러 개의 그림자가 되어 숲속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개의 실루엣이 겹치려는 순간 흙 긁히는 소리가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다. 부부는 공터 중심에 더 가까이 모였고 도현 씨는 그들을 감싸듯 서며 숲을 노려보았습니다. 안개가 조금 걷히며 주변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세 사람은 그림자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 사이로 그 긴 실루엣이 몸을 구부린 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의 머리 같은 부분은 기묘하게 찢어져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새가 머리를 갸우뚱하는 동작과 닮았지만 속도는 훨씬 느리고 훨씬 정확했습니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추적 동작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왼쪽 숲속에서 갑자기 작은 돌멩이가 툭 던져지듯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은 확실히 어딘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길게 이어진 실루엣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무 높이만큼 그보다 조금 더. 잠시 후 그 형체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는 듯 세 사람을 향해 그림자를 기울였습니다. 인사처럼 보였지만 도현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건 확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대상 확인. 부부는 울듯한 얼굴이 되었고 도현 씨는 다리는 떨리지만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임을 멈추자 공터 전체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림자가 좌우로 갈라지더니 마치 여러 갈래의 띠가 되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나무 숲 사이를 갈라놓을 듯이 좌우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갈래가 아니라 둘, 셋, 넷. 숲속 전체가 능선의 일부처럼 검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바로 그 자리. 도현 씨는 이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존재들은 능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능선을 따라 언제나 사람을 먼저 발견하고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발자국보다 먼저 움직이고 그림자보다 먼저 흔들리며 사람이 생각하기 직전에 이미 자세를 바꿉니다. 사람의 다음 동작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자 무리들은 그들이 내려갈 길 쪽을 모두 막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서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세 사람은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림자 무리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정지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지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현 씨는 그 검은 선들이 저마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긴장해서 숨을 참을 때처럼 짧고 일정한 떨림. 그 떨림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숲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숲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 흙이 긁히는 소리. 뒤이어 삭삭. 무언가가 기어가는 소리. 세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선 하나가 천천히 나무 아래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처럼 걸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치 능선의 일부가 땅으로 녹아내려 길게 늘어지는 것처럼 그림자가 땅에 닿자 길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 뼘, 두 뼘, 그리고 어느새 사람 키보다 긴 검은 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줄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안쪽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생물의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도현 씨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뒤로 한 발 움직이자 검은 줄은 그보다 먼저 한 뼘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직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존재, 그 사실이 점점 몸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우리를 따라오는 건가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무리들은 공터 중심을 둘러싸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그림자가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움직일까 생각만 했을 뿐인데 왼쪽 숲속 그림자 하나가 살짝 흔들리며 그쪽 방향으로 먼저 이동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움직였습니다. 도현 씨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길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부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 쪽은 이미 두 개의 검은 선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정해진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정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이 만든 함정이 아니라 능선 자체가 만들어 놓은 함정. 그때 가장 오른쪽 숲속에서 또 하나의 선이 기어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 선의 끝부분이 천천히 들리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이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그 동작은 누군가의 목 움직임과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한 번 확인하듯 기울이는 동작. 부부의 아내는 입을 막았습니다. 저거 우리 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흙 위에 떨어진 작은 돌 하나가 툭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한 칸 더 움직인 자리에서 밀린 것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무리의 정확한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능선 위에서 본 가느다란 선, 그 선이 내려오고 또 내려와 여럿이 되어 지금 이 공터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능선이 산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 검은 선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귀로는 들렸습니다. 바닥을 끄는 긴 마찰음. 삭, 삭. 그 소리가 사람을 감싸는 소리처럼 공터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뛰어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도현 씨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뛰는 순간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는 능선에서 검은 선이 움직였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걷기도 전, 심지어 생각하기 전부터 능선은 이미 그 방향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그림자 선들은 세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미리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둠은 그들보다 먼저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터의 중심부,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 바닥 아래에서 흙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도현 씨는 그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바닥 아래에서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선 위, 능선 아래, 숲속 나무 사이, 그리고 이제 발밑까지.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겨우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이미 들어와 있네요. 부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발밑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흙이 사각하고 들리는 정도였지만 그 소리는 바람도 동물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발보다 먼저 바닥을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도현 씨는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바닥 어딘가에서 흙이 미세하게 밀려 있었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예상이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사람이 움직이기 직전을 정확히 알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왼쪽 숲속에서 갑자기 또 하나의 검은 줄이 땅 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줄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유난히 길었습니다. 길이로만 따지면 사람 3명이 누운 만큼 길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살짝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마치 긴 몸을 일으켜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동작.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세 사람이 있는 공터, 정확히 그 중심이었습니다. 저거 보고 있어요. 아내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상을 고르는 중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공터 오른편에서 갑작스런 탁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그림자줄 하나가 기묘한 자세로 나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그림자는 사람과 같은 관절이 없었습니다. 발도 없고 팔도 없고 형체는 가늘고 긴데 움직일 때마다 마치 길이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나무 옆에서 도현 씨 쪽으로 길이를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아닌 온몸을 길게 뻗는 식으로 도현 씨의 등줄기에 차가운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도망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뛰기만 해도 그림자들은 그보다 먼저 움직일 게 분명했습니다. 걸어도
뛰어도, 기어도, 생각만 해도 그림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능선 위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생각하는 순간 검은 선은 그 방향으로 흔들리며 먼저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만 움직여도 그림자들은 먼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건 시각이 아니라 생각을 읽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붙듯 서 있었고 남자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진짜 어떡하죠? 도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 하지만 그 정지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터의 오른쪽 그림자가 이제는 완전히 서 있는 모양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두 팔도 없는데 일어서는 동작을 제대로 구현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몸체가 세로로 똑바로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도현 씨는 자신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건 생물이 아니라 산의 일부였습니다. 움직이는 능선, 그 아래에서 떨어져 나온 검은 조각, 그리고 그 순간 지리산 아래쪽에서 새벽빛이 아주 조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 밝아지자 그림자 무리들은 짙은 농도를 유지한 채 옅은 빛 속에서도 형체를 유지했습니다. 보통 그림자는 빛이 강해지면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들은 빛과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빛이 들어오자 여러 갈래의 그림자 윤곽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은 사람의 형태도 동물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능선 전체가 갈라져 나온 듯한 모습, 산의 줄기처럼 길고 뿌리처럼 얽혀 있었고, 동시에 사람을 향해 조용히 모여드는 형태. 그들은 어둠의 일부가 아니라 산에 움직이는 신경줄기 같았습니다. 부부는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건가요? 도현 씨는 그 말에 대답하려고 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림자 무리 중 하나가 완전히 그들 앞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길게 뻗은 선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형체의 끝부분이 사람 발의 모양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톱 같은 형상도 아니고 발바닥 같은 모양도 아닌 그저 발자국 형태를 억지로 흉내낸 듯한 끝부분. 그리고 그 발자국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이 아닌 발보다 먼저 움직이는 발. 그 발자국이 세 사람을 바라보듯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빛이 공터의 가장자리에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 작은 빛 한 조각이 세 사람에게는 구원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가 흐려져야 하는데 눈앞의 검은 선들은 오히려 더 선명한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빛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전혀. 그 순간 세 사람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자연의 그림자가 아니다. 새벽과 밤의 구분도 받지 않는다. 그림자 무리의 일부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공터의 중앙 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급함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포식자의 걸음처럼 너무도 느리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 무리의 중심부가 자신들을 향해 대각선처럼 좁혀 들어오는 걸 보며 마음속에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포위. 부부가 뒤로 물러나려 할 때 그림자 선 하나가 그들의 발보다 먼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기도 전인데 이미 그 방향으로 그림자가 먼저 길게 늘어났습니다. 마치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읽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우리 움직이는 거 알아요. 남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도 그림자들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미끄러지듯 타고 내려오는 것, 땅 위에서 길을 그리듯 퍼져오는 것, 심지어 바닥 아래에서 살짝 울리는 돌멩이 소리까지 모든 방향이 그림자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의 그림자가 아니라 산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능선 위에서 처음 떠오른 한 줄기 빛이 산의 윗부분을 스쳤고 그 빛에 비친 능선 한쪽에서 아주 짧게 그림자가 딱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도현 씨는 그 단절된 순간을 보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능선의 그림자가 아니라 능선 아래에 붙어 있던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능선처럼 보였던 그 선들은 사람이 보지 못할 정도로 길게 이어진 어둠의 생물이었습니다. 빛이 잠깐 능선을 스친 순간 그 몸의 일부가 능선과 분리되어 공중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생물은 산을 따라 움직였던 게 아닙니다. 산을 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 하나가 공터 한가운데에서 형태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특정한 모양도 없고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그 존재는 길고 길고 더 길게 늘어지며 세 사람의 앞으로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현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찾고 있네요. 부부가 떨리는 눈으로 도현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입술만 움직여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를 찾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그림자 선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흔들림이 작은 진동처럼 공터를 스쳤고 그 바람도 없는 숲속에서 낙엽들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 도현 씨는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중 한 명을 알고 있다. 그 생각이 목 뒤까지 서늘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터 오른편 숲속에서 또 하나의 긴 그림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림자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로 붙었고 바닥 위를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뒤틀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바닥을 느끼는 손끝 같았습니다. 도현 씨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이 세 사람 중 누군가를 골라내려 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는 동작. 능선에서 먼저 움직이던 그림자들이 내려와 기다린 이유. 그들은 사람의 발보다 먼저, 그림자보다 먼저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터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움직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세 사람을 향해 좁혀오더니 이제는 세 사람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마치 둘러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러보는 듯한 움직임. 능선을 따라 내려오던 생물들이 이제는 공터를 중심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현 씨는 그들의 움직임이 포식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탐색이라는 걸 점점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찾으러 온 겁니다. 부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잘못 들어온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 하나가 부부의 뒤쪽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주 가볍게 나뭇잎 하나 흔들 정도로만. 그러나 그 지나가는 속도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 누군가를 확인하는 손짓 같은 움직임. 사람의 손은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동작만 흉내내는 이상한 어둠의 흐름. 부부는 숨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림자 무리의 움직임이 점점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들고 있다는 것. 공터의 바깥에서 동시에 떨어져 나온 듯한 긴 검은 흐름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도현 씨였습니다. 부부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안 와요. 자꾸 저쪽으로 가요.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도현 씨의 발밑. 그림자들은 도현 씨가 조금만 호흡을 바꿔도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림자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가장 긴 그림자가 그보다 먼저 천천히 뒤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의 들숨을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 기계적이 아닌 익숙한 사람의 호흡을 따라가는 움직임. 그건 무언가 그의 몸 안 리듬을 알고 있다는 동작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낌과 동시에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림자들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처음 보는 존재인데, 처음 보는 움직임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 옆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 느낌. 그는 부부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하면 더 끔찍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어딘가 낯선데도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끌어올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느낌 있었던 것 같은데. 부부는 도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하나가 그의 발 앞에서 멈추고 그의 몸이 들숨을 하는 순간 같이 들숨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터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 무리의 너비가 점점 넓어지고 그 너머에서 능선 아래쪽 또 다른 검은 선이 아주 길게 늘어지며 도현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그림자는 다른 것보다 훨씬 깊고 진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실루엣은
마치 능선의 바깥 껍질을 벗겨낸 듯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공포로 나란히 뒤로 물러섰지만 그 긴 그림자는 오로지 도현 씨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도현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처음 보는 게 아니었구나.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 무리 전체가 단 한 번에 반응했습니다. 공터가 짧은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부부가 거의 비명을 삼키며 뒤로 넘어질 듯 물러났습니다. 그 모든 반응은 오직 한 사람, 김도현 씨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의 호흡, 리듬, 움직임, 심지어 그가 생각하는 방향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현 씨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그를 향해 정확하게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능선 아래에서 불어오는 새벽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조차 그림자들의 움직임을 피하려는 듯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드디어 그림자 무리의 중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검은 줄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내려온 것들처럼 보였지만 중앙에서 일어난 그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길게 늘어진 실루엣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 같았습니다. 형체는 없지만 분명히 높이가 있었고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안 공터의 온도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부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는 그 존재가 일어나는 속도를 보며 스스로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능선이 아니에요. 그 말은 공터에 쥐 죽은 듯한 침묵을 남겼습니다. 그 존재는 정말로 능선의 조각을 떼어낸 듯한 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흙과 돌이 어둠 아래에서 억지로 하나로 뭉쳐진 듯한 모습, 그 위로 검은 흐름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김도현. 그 존재는 부부가 아니라 그에게만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도현 씨 쪽으로만? 그녀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도현 씨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흐름이 그의 시선과 정확히 맞춰져 멀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그의 호흡에 맞춰 입구처럼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존재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확인하고 있다. 그 존재가 도현 씨 바로 앞에서 멈췄을 때 부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기어오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춰 있는 듯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끝부분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하는 듯한 떨림. 도현 씨는 그 떨림을 보며 더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를 본 게 아니라 과거에 그를 본 적이 있는 존재의 떨림처럼 보였습니다. 부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떤 끊어진 기억이 다시 떠오르려는 듯한 이상한 울림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도현 씨 주위를 한 번 더 감싸 돌았습니다. 멀리서 보던 능선의 그림자 흐름과 완전히 같은 패턴, 그리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림자 전체가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공터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현 씨는 입술을 깨물며 단 한 번 그 그림자의 중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드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고개가 있을 리 없는데 정확히 고개를 드는 동작. 그리고 그 동작 하나로 그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그 존재는 새롭게 뭔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아온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은 공포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인식, 그리고 맞아 이거였어 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움직임. 부부는 그 이상한 감정을 그저 공포로만 받아들였지만 도현 씨는 숨이 막히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존재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능선에서 움직이던 그림자, 숲속을 따라 내려온 그림자들, 공터를 감싸던 무리들. 그 모든 움직임은 한 사람을 향한 길찾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 끝에 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를 향해 천천히 기울어질 때 도현 씨는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하나의 감각, 하나의 기억. 그건 아주 오래전 어릴 때 어딘가에서 들었던 이상한 울림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자신도 잊어버렸던 어떤 풍경, 어떤 산, 어떤 어둠. 부부는 그를 잡아 끌듯 했지만 도현 씨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움직임이 공포가 아닌 기억을 되찾는 동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발 앞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새벽빛이 닿지 않는 위치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들의 움직임은 부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존재의 모든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현 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 감각을 몸 깊숙한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고 있다. 그 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숨막히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도현 씨가 두 번째로 숨을 들이켰을 때 그림자 덩어리의 움직임은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흐름 전체가 부드럽게 뒤틀렸습니다. 능선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가느다란 그림자들이 하나둘 도현 씨가 서 있는 지점으로 일제히 모였습니다. 부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들이 서로 연결되며 더 큰 형체를 만들어가는 모습. 자연이 아니라, 짐승도 아니라,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 오직 산에 움직이는 조각들만이
만들 수 있는 형체. 도현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것은 아까와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포위도 아니었고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도현 씨를 기준으로 하나의 형태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퍼져 있던 긴 줄들이 한 방향으로 향했고 흩어져 있던 어둠의 조각들이 서로를 감싸며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능선에서 내려올 때도 숲속에서 기어올 때도 보지 못했던 모습, 이제야 전체를 드러내는 듯한 움직임. 부부는 어느 순간 도현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거의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쪽으로만? 도현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나서서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들의 중심부가 조용히 가라앉는 듯한 순간 도현 씨는 머릿속 어딘가가 쾅 하고 울리는 감각을 받았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셀프처럼 밀려 들어오는 느낌. 그는 이상한 세 가지 장면을 뚜렷하게 떠올렸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누군가가 부르는 낮은 소리, 어두운 숲, 그리고 능선 아래서 들리던 정체 없는 울림. 기억인지 환상인지 전혀 모르는 장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리산. 그 장면의 배경도 울림도 모양도 지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가 멍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몸서리쳤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그림자들이 도현 씨 머리 높이까지 올라와 마치 귀 기울이듯 조용히 기울어지는 동작을. 도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들이 왜 능선에서 그를 바라보았는지, 왜 숲속에서 멈춰 섰는지, 왜 공터까지 내려왔는지. 그 존재들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쫓기 위해 내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능선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김도현 씨였습니다. 부부는 그의 얼굴이 산빛처럼 희게 질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부부보다 먼저 자신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들의 떨림이 자신의 심장 박동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존재들은 그를 찾은 게 아니라 그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림자 무리 전체가 도현 씨와 같은 속도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능선의 어둠, 숲의 뜰 아래, 공터의 그림자까지 모든 어둠이 한 사람의 박동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볼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건 도현 씨를 기다린 존재였습니다. 단순한 실루엣도 단순한 자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능선에서 내려온 기억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가 도현 씨 바로 앞까지 완전히 도달했습니다. 부부는 그 순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도현 씨를 마주보고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뇌리에서는 어딘가에서 들었던 낮고 오래된 소리 하나가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는 돌아왔구나. 도현 씨의 심장은 멈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그의 얼굴이 천천히 공포로 굳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에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들은 공터를 한 바퀴 돌더니 조용히 능선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그들이 떠나기 전 들었던 마지막 울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돌아왔구나.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왜 자신에게 들린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 그림자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갔을 뿐이라는 것. 당신이 지리산을 걷게 된다면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를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